좋고. 아유, 머리가 아침에 하니까 머리가 조금 까치가 하는 것처럼 돼 있네. 자, 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 지금 시간에 유튜브에 올릴 강의 내용은 어제 강의를 사실을 했었는데 중간에 제가 조금 뭐랄까 분노 게이지수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조금 자제력을 잃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분노 게이지수가 올라간 거는 그냥 혼자서 하는 얘기고, 그저께인가 제 후배가 저기 회원님 한 분이 형 이름을 신문에서 좋은 뜻으로 거론했으니까 한번 보라고. 근데 저는 신문을 안 보거든요. 신문을 보면은 뭐랄까 한의학에 대한 근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 구태의연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술을 빙자해가지고서 구태의연한, 사실은 경학이나 장경학이 나오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면은 진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참 젊은 소위 말해서 교수였다가 그만두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처방 강의 같은 거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규경설 같은 거 여러분 위험한 얘기거든요. 근거가 없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무슨 시오의 규경은, 시오는 간경에 들어가고 시경 반화탕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과로인은 폐, 위, 대장.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녹화가 되는구나. 눈이 나빠가지고 가까이 글자는 안 보입니다. 반화는 비, 위, 폐 이런 식으로, 황금은 폐, 담, 위, 대장, 소장으로 돌아가고, 이거 굉장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본초에 있어서 규경설 같은 경우는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또 보면은 시오는 무슨 흉협에 해당되는 경락인 족소양 거름의 행경약으로서 소감, 해울, 효능, 간기, 울결 이런 것을 가기 때문에 흉협 창통에 치료가 된다. 소설이죠, 여러분. 그런 거 소설이에요. 아직도 이런 용어들이 우리 학계에서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게 진짜 참 제가 봤을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도 다 똑같이 했지만 저도 그런 용어들에서 아주 진절머리 냈던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돌아서면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생강 같은 경우는 폐 비위에 들어간다. 생강이 그러면은 여러분 신장을 보호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장 기능에. 그러면 거기다가 또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신장 경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가설이잖아요, 전부 다. 가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전부 다 초기의 소문의 내용들이, 왜 제가 소문 영추를 공격을 하냐면은 초기에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현상을 만들어 놓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 소문 영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문 영추를 맹목적으로, 소문 영추가 가지고 있는 참신성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확한 용어, 가설이 너무나 많은 용어들로 인해서 특히 오행 배속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규경설을 만들어내고 약물도 그런 식으로 갖다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퍼젓하게, 교과서에 퍼젓하게 나오고, 강의 시간에 아직도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 안 하면, 얘기가 없으면 할 얘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면 새로운 시각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예전만도 훨씬 못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자꾸만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가설이 또 가설을 낳아요. 여기서 고리를 끊었고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해야 되네. 가설이 또 가설. 수많은 가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설이 더 쌓여요 지금. 그러니까 금원 4대가들보다 오히려 명청시대의 학설들이 더 복잡해요. 명청시대의 학설보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설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용어들이 지금도 번연히 21세기에 판치고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책 같은 거 잘 안 보고 예,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제가 난독증 환자다 그랬을 때 저를 난독증에 빠뜨리게 하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잘못된 글이에요. 잘못된 글. 예, 잘못된 글. 글이 좋으면은 난독증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3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쓴 글 가운데 허사론을 그냥 귓동량으로 읽지 마시고 전부 다 이런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왜 그와 같은 고민을 했고 왜 그와 같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제가 증후론이 뭔가 우리 한의학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증후라고 하는 게 꼭 모든 것의 답은 아니지만 예전 사람들이 증후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근거를 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예. 이거는 후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본초에 대한 개념들, 거기 본초 방제에 이해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용어들이 상당히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글들입니다. 예. 정말 어저께는 하다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우리는 고전을 못 읽는지, 이것을 보면은 전부 다 용어의 부정확한 선택. 이거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저한테 간혹 가다가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제가 뭐를 꺼려하고 우리가 뭐를 지향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런 구습에 젖어서 하는 용어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여기서 처방 하나를 더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 한의학의 좋은 점, 우리 한의학이 현대의학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저는 현대의학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한 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진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학계에 가면은 거의 90% 강의 내용의 90%는 양방 이론이에요. 현대 이론이에요. 좋다. 이것도 좋다. 예, 좋다. 그런데 10%는 한의학을 저가하면서 여전히 신호요통, 간기울결, 무슨 뭐 소간 해울이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비위 허손이니 이런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양방 이것은 결국은 우리 한의학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대로 구습은 그대로 이 10%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 신문지상에 뭐 민족의학지라든가 한의신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안 본 지도 뭐 몇십 년 됐지만은, 예. 전부 다 그거 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이 한문을 써놨는데 명색이 제가 그래도
평생 한문 공부에 그 집 공부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그것은 한문을 빙자해서 학문을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왜 한문으로 제가 중경서 독법이나 금계유략을 조문 해석을 한문으로 썼겠어요. 제가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문으로 빚어진 우상을 한문으로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귀담아 듣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대에 명성이 있습니까? 어떤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학위도 없는데 누가 제 말을 알아듣겠어요? 귀 기울여 듣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글쓰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입증해 주지 않으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몰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런 글들에 쇠뇌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장경학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모호한 개념의 용어를 빌려다가 우리의 한의학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식용반화탕이 흉효통에 사용된다. 당연히 흉효통에 사용되죠. 그러나 흉효통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시효탕은 감기 흉효고만에 비롯되지만은 그것은 감기 울결하고 일부 개연성이 있더라도 그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해 몇 번 그러죠. 명분에서 우리가 명분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인식에 있어서 어떤 개념을 심어줘요. 예. 그런데 한번 개념이 우리 인식에 인식화되면은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장경학에도 명리라고 그랬지 이름을 명분을 이해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잘못 한번 이게 개념이 우리 사람들이 20대 때 한번 개념 논리가 탁 박히면요. 이거 평생 가면서 일종의 명분은 굴레. 예. 처음에는 도움이 되죠. 체질을 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소음인 소양이 뭐 태음인 태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명분 논리가 한번 딱 인식이 박혀버리면요. 여러분 이게 죽을 때까지 굴레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죠. 공부하는데 뭐는 못 알아고. 자, 한번 장경학이 쓴 글을 보겠습니다. 표증에 대해서 상풍과 중풍. 상풍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것도 용어에 대한 혼란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상풍은 외가무의 풍인데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뇌졸중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분명히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론에서 말하는 중풍이라는 개념과 여기서 말하는 중풍이라는 개념은 틀리는 거죠. 이름은 같더라도 놓여진 조건에 의해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록 똑같은 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서 이게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표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박아둔 거죠. 예, 이런 것은 뭐 참 좋다고 봐요. 자, 상풍지병은 풍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니 가히 발산하거나 따뜻하게 하면은 된다. 치료 방법 원칙이죠. 이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현상, 어떠한 구체적인 상한론에 나오는 어떠한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논리, 현상은 배제하고 증거는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걸 중국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 징실이라 그랬어요. 징실. 예. 이렇게. 예. 이거 징자 배웠죠? 증이라고 하는 건 증거로 삼다. 증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실이 붙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사실을
근거, 징실이라고 하는 사실 근거했다. 근데 여기서는 징실의 개념으로서 징실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빼버리고 원리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론 조문의 계제탕 조문이라든가 마왕탕의 전형적인 조문을 이해를 하는 시각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 표증에 있어서 중풍의 병증이 비록 그 풍과 비슷하나 실은 내상의 소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풍이라고 내상의 소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에 말하는 뇌졸중인지 아닌지. 본래 외사가 없기 때문에 표증론으로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치법은 본조에 갖춰져 있다. 자, 발열의 종류는 본래 그 화증이나 마땅히 거기에도 표리를 구분해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표증을 구별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병세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표증에서 2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위에서 표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분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장경학도. 우리가 봤을 때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기라고 했을 때 하나의 사기죠. 예, 하나의 사기지만 병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멋진 근거주의학이죠. 그래서 열이 어디에 있느냐, 표에 있느냐, 상에 있느냐, 중에 있느냐, 하에 있느냐, 반표발리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상한론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예를 들어서 그 한토와 병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수한 개병을 통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방법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후세 가면서 무슨 경락설이 갖다가 도 집어넣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후세감이 이거보다 더 심한 글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괜찮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표에 있어 발열자는 표열이고 이열이 없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표열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에 미치게 돼요. 다만 병근이 표에 있기 때문에 발산지제를 쓰는 거죠. 발안지제를 쓰던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근을 봐야 되죠. 이럴 때는 이 병세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병근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병근이 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에서 열이 있다 하더라도 병근이 표에 있으면 과감하게 발산과 발안지제를 써야 되죠. 그런데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열이 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돼 있잖아요. 경학전설을 읽어보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는 구분되지 않은 실제적인 모습을 접하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표열이 있으면 반드시 그 열이 리에도 미쳐요. 폐라든가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는 방광에도 미치고 사람에 따라서 위장에도 미치고 신장에도 미치고 이와 같은 발생이 되죠. 자, 이것은 한사로 인한 것임에 마땅히 해산법을 써야 된다. 이것을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방으로 말하면 발안지제죠. 큰 놈에서 발안지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발안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이렇게 발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용어도 우리가
예, 보셔야 돼요. 자, 발한. 발한은 이건 구체적인 용어죠. 구체적인 용어. 자, 해산. 해산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거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용어죠. 예. 이거는 형이상 개념. 형이상 개념으로 말한 거고, 이거는 형이하 개념.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용어가 변한 거죠. 중경사 금계유력에 이런 용어 없죠. 해산이라든가. 근데 발산, 해산 좋은 뜻으로 볼 수는 있어요. 이것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위기의 표사를 뭐 해산한다, 발산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냥 해산하고 발산하면 되죠. 거기에 위기가 영열이 왜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용어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문제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죠. 사기가 이에서 발열전 반드시 이열이 먼저 심해지고 나서 표해지고 병소에가 좀 당연하죠. 예. 이것도 화증에 마땅히 이때는 청량지혜를 써야 된다. 여기는 해산이. 그러니까 병사가 똑같은 열사라 하더라도 병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사람이 한토와 치료법을 통해서 파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이 있으면 무조건 열을 떨어뜨리진 않잖아요. 이게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멋진 개념들이죠. 예. 무로 이와 같은 내외는 가히 사열로서 논할 수가 있다. 자, 음어가 수희하야. 음어 저거 해서 수기가 우리 몸에 수가 부족해서 골증 야열자는 허열나니. 이것도 왜 허열이라고 썼죠? 이게 잘못된 용어예요. 이런 잘못된 거. 허열이라고 하는 거. 예. 자,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음어 수의하죠? 이거는 조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조열에 의해서 수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골증 야열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음어수의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러면 음어수의할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음어수의할 수가 있어요. 골증 야열가 돼가지고 몸이, 자, 이거 같은 골증, 뼈하고 육삭도 있어요. 뼈와 근육이 진액이 말라버려가지고서 몸이 수척해지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잦은 기침, 밭은 기침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해지면은 기침 가운데 피를 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상한론 조문 맨 뒤에 나오죠. 왜 이걸 허열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한다. 잘못된 인식을 야기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상한론과 금기유락을 정말로 꿰뚫고 거기에 그 의학 세계를 꿰뚫어야지 이와 같은 장경학의 잘못된 어떠한 문제점들,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장경학뿐만 아니에요. 의학이면 동의보감도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열로서 예로 삼어서는 안 된다. 오직 장수자음해서 가히 치료한다.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육미지왕탕이라든가 육미라든가 이 사람이 말하는 여기서 자음강화탕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말하는 자기음이라든가 자기음 이런 거죠. 이거 같이 대표적인 자음지지죠. 자수하고 자음하는 게 이것이 과연 조열을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 논리는 병독을 무시하고 약간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혈을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은 백호탕 위주로 해서 또는 다른 거, 그 소시오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승기탕 이런 것으로서 조혈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수기가 상승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방에 예를 들어서 백호탕에다가 사물탕을 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이면에 숨어 있는 골증 야열의 그 원인이 되는 숨어 있는 조혈을 치료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약을 쓰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고방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한의학에 너무나 지나치게 후세에 가면은 보약, 보음지제, 보양지제 이런 논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병독을 먼저 치료하는 거다. 병독.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거를 극복 못하면은 고방에 못 넘어가요. 저는 이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넘어가요. 예, 무서워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이렇게 중경서를 천천히 자꾸만 읽고 제가 쓴 글은 이와 같은 관점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읽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읽고 그거를 나름대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글을 딱 보면은 이와 같은 글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 보여요, 여러분. 예. 한문만 안다고 해서 이런 거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 이거를 해석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예 안 봐서 문제지. 여러분 여기서 골증 야열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거의 진액이 다 열에 의해서 빠진 거죠. 진액이 예를 들어서 진액이 부족하다고 진액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액이 부족한 건 결과이지. 열을 치료해야죠. 조열을. 그래서 여기다가 육미지왕탕은 나중에 쓰는 거죠. 먼저 백호탕을 먼저 쓰고 대승기탕을 먼저 쓰고 열이 어느 정도 치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육미지왕탕이나 사물탕이라든가 자음강화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습과 조가 두 기나 이것 또한 외사의 종류로서 여러분도 보세요. 습조는 뭐죠? 결국은 수화죠. 예. 수화가 변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화, 서습, 조화 이 육기 자체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죠. 육기는 풍한서습조화는 일기의 변형이다. 일기의 변형인데 이 일기는 결국 뭐냐? 수하다. 예. 여러분 그 소문에 정말 멋진 황제내기에 멋진 용어가 있어요. 수하자는 뭐라 그랬죠? 음양의 징조다. 아,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 음양의 그 징조다. 제가 조금 글을 갈겨 쓴 거 이해 바랍니다.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아, 정말 멋진 말이죠. 결국 기라고 하는 것은 수화의 현상이죠. 풍한서습조화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떠한 그 흐름에 의해 가지고서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수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한의학의 장점은 이 수화를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화를 조절을 해야지 기가 조절이 되는 거다. 수화를 조절하지 않고 기를 조절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지 않다. 예, 저는 아주 그 단언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쓴 기론을 여러분 한번 다시 기론, 기화론, 기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수화. 예. 조습도 결국 수화 이기가 비록 외사의 종류나. 예.
습에도 음양이 있고 조에도 음양이 있으니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습은 음을 따라서 한습이 되고 습이 또 양을 따라서 뭐 습열이 된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진탕에서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이진탕에 의해서 한습이 심할 때는 건강육계 부자를 가할 수도 있고 습열일 때는 이진탕에다가 석고라든가 대왕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시효를 가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누구야 그 주단계 선생 같은 경우는 단병에 대해 있어서 그 단병 종류만 열 몇 가지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진탕에 대한 이진탕 하나로서 변방을 수십 개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동원 선생이 보증이기탕을 창안했을 때 보증이기탕 말고 그것으로 변병을 또 수십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청서 이기탕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기승양탕이니 여러 가지 전부 다. 예. 조가 양을 따르미는 경우는 화로 인한 것이고 조가 뭐 음에서 이거는 그냥 기계적 해석이죠. 예. 열인즉 음을 상하고 반드시 열인즉 음을 상한다. 이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런 말들. 열은 음을 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열은 기를 상한다 그러잖아요. 열상기, 현상에서. 열이 생기도 하기도 하지만 열이 기를 생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죠. 열, 생, 기라고 했을 때 여기 멋진 말이죠. 여기에 뭐가 빠졌겠어요? 아니 여기다가 써야겠구나. 예, 아이고 이거는 지워야겠다. 열, 생기, 우 또는 선기, 우, 수. 열은 수에서 기를 생한다. 요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는 열상기. 열이 수에서 기를 상하게 한다.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적정 온도를 유지했을 때는 수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열이 과했을 때는 그게 조열이잖아요. 열이 과했을 때는 수에서 수를 말려버림으로써 기를 손상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반드시 장에 영향을 주고 음이니까 장에다가 한 거예요. 한이니까 양이니까 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 부 대신에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부 대신에 이렇게 한 거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기계적 해석. 예, 기계적 해석이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병 생겨보세요. 심한 열병이 지속돼 보세요. 뭐 장애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온 전신에 다 문제가 되는 거지. 한사에 노출돼 보세요. 경에만 문제가 됩니까?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 기계적 해석이. 너무 지나치게 음양에 구분해 가지고서 병세를 무시하고 예. 이것이 소위 조습이 모두 표리가 있는 이유이니 반드시 구분해서 치료해야 된다.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는 말은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한 말이냐. 견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증. 현재의 견병이라고 하죠. 예, 견병. 현재에 나타난 병을 보고서 판단할 것이지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예. 이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명분 구분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는 거.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습증의 변변의 구별에 있어서 마땅히 표리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경에 가로되 습에 고나면은 습에 어떠한 그 사람이 그 노출이 돼 가지고서 몸에 어떤 그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머리에 무엇인가 감싸는 듯하다. 이건 참 멋진 얘기죠. 예. 그러나 무조건 습이 있다 그래서 수여가라는 게 바로 뭐죠? 예. 두증감이에요. 두증감. 머리가 묵직한 거 또는 모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아이고, 예. 모현.
모형 같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습으로 인해 가지고서 약간 상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무거울 수도 있죠. 신중. 나 몸이 무거워. 기력이 허약해서.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죠. 그것은 우리 몸에 수기가 정체되어서 습이 많아지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럴 때 마왕 가출탕을 쓰는 거죠. 그것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보증이기탕, 환기계지탕 이런 식으로 약을 쓰는 거죠. 더 심해지면은 마왕 가출탕에 대해 부자재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또 가로되 습에 상한 자는 아래가 먼저 받으니 도로에서 길에서 있어요. 길에서 비바람을 맞으면 이것은 맞게 되면은 우리의 동작이 움직임이 굉장히 곤란하다, 어렵다. 몸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옷도 축축하고 몸도 약간 습이 생기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 힘든 것을 그냥 신고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땀을 흘려가지고 그 옷에 축축한 옷을 입으니 이것은 다 습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고. 또 한 경우는 사람이 그 생뇌물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서 설사병이나 황달, 종창의 이류가 이루게 되니 이것은 습이 안에서 발생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누구나 술이라든가 물 종류를 너무 많이 마셔서 습이 생겼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 또 한 가지가 본다면 그 사람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체질적 소인이 있다. 체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몸에 습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몸이 비우하면서 그런 경우를 금계유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인이라고 표현했죠. 성인. 성인으로 표현한 거죠. 이게 비유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비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체질의 확률이 있을 수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재상 제외자는 마땅히 조금 땀을 내서 풀고 재하 재리자는 마땅히 분별해야 된다. 이거 상한론 우리가 금기요락에 공부를 하면서 다 나왔던 문제들이죠. 습열이 심하게 마땅히 청리법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오령산 계통에다가 해열지제 같은 경우 쓸 수가 있죠. 황련이라든가 황금 같은 거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문제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한습인 경우는 마땅히 비를 보호하고 신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전부 다 잘 쓰다가 옆길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비를 습에다가 저거하고 신장의 기능을 위축되면 하늘의 원인을 본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알게 모르게 오행배속에 의한, 오행론에 의한 해석 방법이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한습자는 어떻게 써야 되냐? 앞에서 말대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한번, 이거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그러면은 마땅히, 이럴 때는 마땅히, 이걸 온해야 되고, 의온, 따뜻하게 하고, 마땅히, 이걸 참, 축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너무 이거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를 하게 되면, 한습을 치료하게 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저절로 비장이라든가 신장뿐만 아니라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절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한습하니까 이게 무슨 근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흉부, 상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폐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가 결국은
폐도 그렇고 비장도 그렇고 신장도 기능을 저절로 회복시키는 것이지 내가 비장과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 신장을 여러분 따뜻하게 한다 해서 따뜻해집니까? 비장을 보호한다 해서 여러분 비장을 보호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뭐를 써야지 비장이 보호가 되고 신장이 따뜻해지죠? 이것은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그 저번에 착수처가 있고 효음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착수처, 효음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착수처지 효음처가 아니에요. 효음처는 우리 몸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결과죠. 이와 같은 소리를 해버리면은 이 귀경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용어에. 백출이 그러면은 비장을, 습을 말리니까 비장을 보호하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되겠네요. 또. 부자는 축소 개념이 있으니까 신장을 원하는 약이네. 따뜻하게 하는 약이네요. 그게 말장난이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 여러분 그러면은 마황탕 같은 경우 발환시키면은 우리 몸에 피하에 땀이 배출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보상작용으로서 신장의 기능이 원활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황탕은 그러면 보신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호흡기 기관지를 치료해 주니까 보폐제도 되겠네요. 마황탕은. 그런데 마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발환제라고 하는 명분에 의해 가지고서 발환시킨다고 하는 발환제다. 마황탕은 발환제이기 때문에 발환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마황탕을 핵이 그 해표 지천탕 이렇게 멋지잖아요. 표를 발하면서 천식을 치료해진다. 그러면 아마 마황탕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혐오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보증이기 당근이라고 보증을 보호하고 있게 한다. 하니까 얼마나 멋진 이름이 돼버려요. 상한너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안 째져졌잖아요. 군명으로 돼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은 약장사로서 길거리 약장사처럼 사람이 많이 끌어요. 참 좋아해요. 예. 그래도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약이 잘 팔리니까. 조증지변에도 또한 표류가 있으니 경에 청기 대례하면 조가 이기는 것이지. 예, 이건 뭐한 말이죠. 예, 조가 승하니.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날씨가 건조주의보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봄하고 가을에 특히 건조주의보가 있을 때는 지내기 부족한 사람들, 열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지내기가 힘들고 숨이 찰 수도 있고 천식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죠. 예. 이때 풍목이 수사하기 때 간병이 생긴다. 이건 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풍의 속이다. 앞에서 나왔죠. 오행배속에 의한 아주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뭐 간병이 생깁니까? 예. 이것은 이면에 간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서 더 병이 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그 이면에 체질적인 요인이 있다. 예,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의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 거지. 아무 뜬금도 없이 정상적인 사람이 간병이 건조하다고 그래가지고 간병이 생기는 건 아니죠. 대체로 조가 이기는지 음이허하고 음이허하면은 혈이 소화하고 혈이 소화하면은 혹 경우에 따라서 근육을 당기기도 하고 근육이 경직되기도 하고 혹은 피부 주리가 그 풍에 영향을 받거나 혹은 장부가 건결하거나 건조해지거나 조가 그 양을 따라서 변화해서 자 영양이 부족해서 뇌를 상하게 한 것이 이때 마땅히 영양하고 음을 보호해야 된다. 자, 치료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네, 치료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치즈, 멋진 용어로 쓰면은 치즈 잡어 저절로 보가된다. 이게 고방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현상의 논리예요. 현상. 네. 치료와 보약을 나중에 이거 치료약이에요, 보약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에 우리가 스스로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썼잖아요. 병독발이 정기복.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그 치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기탕이 조혈을 치료하는 정말로 멋진 약이면서 그것이 후세에 진짜 아주 그냥 무슨 맹독의 약으로서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예. 연기 부족 이런 게 예. 이것은 전부 다 예전에 병리적인 해석이죠. 예, 병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왜 고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예, 고방을 배워야 되냐? 그리고 고방을 철저하게 배운 다음에 소위 말해서 후세방적인 개념을 여기다가 플러스는 할 수가 있어요. 예, 후세방의 개념을 할 수는 있어요. 절충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고방을 이렇게 망각하고 후세방에 빠지게 되면은 치료의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은 아까도 착수라는 건 뭐죠? 내가 힘을 쏟는 게 착수잖아요. 효험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의 결과. 근데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경학전서 글을 보면서 저는 뭐 경학전서를 뭐 강의할 뭐 능력도 안 되지만, 자, 저도 경학전서를 한 40년 전에 읽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글이 보여요, 더. 예. 상한론과 금계율학에서 엄청 시달렸기 때문에 글이 보여요, 저절로. 그러니까 상한론과 금계율학의 어떤 그 숨겨진 게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원리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줬는데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은 후세 사람들의 그 덫에 의해 가지고서 어떤 고방의 개념이 감추어진 거죠. 가려진 거예요. 잘 이해를 하면은 상한론과 금계율학의 그 뜻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동의보감이나 의학이면 또는 여러분 어떤 책을 본다